박민서의 투구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시속 110km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빠른 공과 제구력,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경기마다 눈에 띄게 성장하는 속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구 여왕2에서 박민서는 이제 막 합류한 신입 선수가 아니라 추신수 감독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마운드를 맡길 수 있는 카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2026년 7월 9일 방송된 시즌2 첫 트라이아웃이었습니다. 블랙퀸즈에 들어오기 위해 무려 38명이 지원했고 그중 최종 테스트 무대에 선 선수는 18명이었습니다. 여러 종목에서 정상급 경력을 가진 선수들이 모였지만 박민서가 공을 던지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트까지 일직선으로 꽂히는 공의 속도는 시속 110km. 그런데 코칭 스태프가 더 놀란 부분은 속도가 아니라 제구였습니다. 빠른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타자가 공을 기다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진짜 중요한 비교 대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블랙퀸즈의 중심 타자 송하였습니다. 송가는 시즌 1부터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여준 핵심 선수였고 당시 방송에서는 6할 타자로 소개됐습니다. 송가는 박민서의 공을 직접 상대하기 위해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송가의 배트가 허공을 갈랐고 이를 본 추신수 감독은 송가가 헛스윙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박민서는 송가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송가 역시 공이 정말 빠르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순간 박민서가 왜 특별한지 첫 번째 답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공이 빠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타자가 알고도 제대로 맞히기 어려운 공을 던졌습니다. 게다가 박민서의 장점은 투구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비 테스트에서는 내야와 외야를 가리지 않고 정확한 송구를 보여줬고 타격 테스트에서는 윤성민 코치의 공을 강하게 받아쳐 홈런성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추신수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박민서를 만장일치 1순위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트라이아웃에서 잘하는 것과 실제 경기에서 강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박민서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건 개막전부터였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방송된 시즌2 두 번째 회차에서 블랙퀸즈는 산타즈와 시즌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실구대4 콜드게임 승리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박민서는 5타수 5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안타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회 초 박민서는 투수로도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첫 등판에서 3개의 아웃카운트를 잡는 데 필요한 공은 단 11개였습니다. 연속 스트라이크로 3구 3진을 만들었고 불리한 볼카운트에서도 결국 3진을 잡아냈습니다. 박재홍 해설위원은 프로야구에서도 이닝당 평균 투구수가 약 14개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실일구로 이닝을 끝낸 박민서의 효율에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4회 말 공격에서 박민서는 다시 타석에 들어섰고 무사만루 상황에서 끝내기 안타를 때렸습니다. 결국 경기는 19대4로 종료됐습니다. 한 경기에서 5타수 5안타를 기록하고 투수로 올라가 짧은 투구수로 이닝을 막고 마지막에는 경기를 끝내는 안타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박민서를 단순히 투수라고 부르기 어려워졌습니다. 공격과 수비 투구를 모두 할 수 있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박민서의 투구가 정말 무섭다는 사실은 다음 경기에서 더 선명해졌습니다. 2026년 7월 23일 방송된 세 번째 회차. 상대는 전국대회 우승 7회 경력의 강팀 해머스 스톰이었습니다. 블랙퀸즈 선발 장수영이 흔들렸고 박하양까지 마운드에 올랐지만 상황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2회 초 무사 만루.
안타 하나면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추신수 감독이 선택한 구원 투수는 박민서였습니다. 신입 선수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주자는 모두 차 있었고 아웃 카운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서는 빠른 공을 앞세워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상대의 노련한 주루 플레이 과정에서 폭투가 나오며 2점을 허용했지만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 타자 연속 삼진으로 더 큰 실점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3회 초에는 더 강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민서는 첫 두 타자를 연속 3구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세 번째 타자의 타구는 아야카가 처리했습니다. 이 이닝을 끝내는 데 필요했던 공은 단 7개였습니다. 해머스 스톰처럼 전국대회에서 7차례 우승한 경험이 있는 팀을 상대로 박민서가 보여준 건 단순한 구속이 아니었습니다. 타자를 빠르게 승부하고 위기 뒤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음 이닝에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던지는 회복력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박민서의 성장 속도가 보입니다. 첫 트라이아웃에서는 시속 110km와 제구력으로 놀라움을 줬습니다. 산타즈전에서는 10열9로 한 이닝을 막았습니다. 해머스 스톰전에서는 무사만루라는 압박 속에서 세 타자 연속 삼진을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박민서에게 맡겨지는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폭투가 나왔고 상대 주루 플레이에 흔들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박민서가 더 흥미로운 선수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에이스라면 시청자가 확인할 것은 결과뿐입니다. 하지만 박민서는 실전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그 문제를 다음 투구에서 수정합니다. 실수한 직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박민서에게 성장케라는 표현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박민서에게 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블랙퀸즈는 빅사이팅과의 리벤지 매치에서 10대3으로 승리하며 시즌 첫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서는 그 경기에서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약 2주 동안 회복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복귀 직후 기다리고 있던 상대는 국내 팀이 아니었습니다. 블랙퀸즈의 첫 국제전 상대 대만 타오위안 50이었습니다. 타오위안 50은 아시아 여자 야구 랭킹 2위로 소개됐고 2026년 타이베이시 여자 야구 리그에서도 준우승을 기록한 강팀이었습니다. 2026년 8월 13일 방송된 6번째 회차에서 블랙퀸즈는 처음으로 국제전 무대에 나섰습니다. 박민서는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선발 타자로 이름을 올렸고 중심 타선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공격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진짜 장면은 마운드에서 나왔습니다. 블랙퀸즈는 초반부터 수비 실책이 이어졌습니다. 추신수 감독이 에러가 4개라고 지적할 만큼 수비가 흔들렸고 대만 선수들은 빠른 주루와 작전 야구로 계속 압박했습니다. 블랙퀸즈가 6댐까지 앞서갔지만 3회 초 타오위안 50이 6대5까지 추격했습니다. 무사 2루와 3루의 위기가 이어졌고 흐름은 대만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 박민서가 호출됐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를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올린다는 건 그만큼 벤치의 신뢰가 크다는 의미였습니다. 박민서는 평균 시속 100km 수준의 공으로 대만 타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며 위기를 끊었습니다. 채널A 공식 회차 소개에서도 이 장면은 위기의 순간 구원 등판한 박민서가 KKKK로 상대 타선을 묶었다고 정리됐습니다. 이광용 캐스터는 대만 선수들이 박민서의 공을 제대로 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이미 박민서의 빠른 공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국제전에서 처음 만난 타자들조차 타이밍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박민서의 두 번째 무기가 드러납니다. 구속 자체보다 타자가 느끼는 체감 속도와 스트라이크 존을 공격하는 자신감입니다. 박민서의 야구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린 시절 리틀 야구 선수로 뛰었고 팀에서 유일한 여자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여성 선수 홈런 기록까지 세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이후 계속 뛸 수 있는 팀이 사라졌고 결국 골프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야구를 포기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계속 야구를 할 환경이 부족해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 여왕2에서 박민서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한 신입의 발견이 아닙니다. 멈췄던 야구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개막전이 끝난 뒤 박민서는 이제야 다시 야구를 하는 게 실감난다며 왜 야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박민서가 아직 자신의 최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더 분명합니다. 308명의 지원자 가운데 18명이 최종 경쟁에 나섰고 박민서는 만장일치 1순위로 블랙퀸즈에 합류했습니다. 시속 170km의 공으로 손가를 삼진 처리했습니다. 산타즈전에서는 5타수 5안타와 11구 이닝을 만들었습니다. 해머스 스톰전에서는 무사만루에서 3타자 연속 삼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뒤 첫 국제전에서도 대만 타선을 상대로 다시 3타자 연속 삼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박민서의 투구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하나의 숫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속 110km는 시작점일 뿐입니다. 빠른 공에 제구가 붙어 있고 위기에서 삼진을 잡을 수 있으며 타석에서는 중심 타자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경기 경험이 쌓일수록 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선수는 상대가 분석하면 약점과 한계가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마다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분석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박민서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의 박민서를 기준으로 대비해도 다음 경기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스포츠 예능에서 성장캐가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이제 질문은 박민서가 블랙퀸즈의 에이스가 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추신수 감독은 무사만루와 국제전 위기에서 박민서를 선택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어린 시절 멈춰야 했던 야구를 다시 시작한 박민서가 실전 경험까지 완전히 쌓았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강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여준 장면만 놓고 보면 시속 110km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직 박민서의 성장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